이제 종목 선정하고 매수 타점 배우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실제 매매하는 거. 실제 매매하는 걸 해서 이제 물에 빠져봐야 내가 이론으로 수영을 막 이렇게 그동안 많이 잘 배웠는데 실제로 물에 빠지면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운 대로 해야 될지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물속에 많이 들어가 본 사람만이 수영을 잘하겠죠. 그 매매도 그런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훈련하는 방법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소개하는 거 뭐 전반적인 과정, 전업의 과정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훈련할 때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훈련하는 방법을 보시고 기본적으로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눈으로만 보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책 1000권 읽었어. 아무 소용 없어요. 네? 나 유튜브 100만 시간 봤어. 아무 소용 없어요.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이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가 어릴 때는 배우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익혔죠. 근데 주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유튜브 보고 바로 돈 벌려고 해요. 그러니 돈이 벌려요? 그렇게 쉽게 돈이 벌리면 유튜브 보고 돈 못 벌 사람이 이 세상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것도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그 대단한 걸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것과 그냥 보고 저거 나도 알아 그러고 돌아서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손흥민이 축구하는 거 보면 야 화려하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는 거는 완전히 고수야. 근데 어때요? 내가 하려고 하면 뛰는 것도 잘 못해요. 기초 체력이 없어서. 그러니까는 그 주식도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절대 지금부터 이제 훈련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걸 보고 그래 저거 쉬워 넘겨 이게 아니라 직접 해보시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훈련하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지 한 스텝씩 이제 제가 그 보따리를 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맨 처음에 89년도 90년도에 이 선물을 배우려고 미국에서 책을 사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지금은 캔들 차트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자 보시면 지금 봉 차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캔들 차트를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이렇게 바 차트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고점 있죠. 고점과 요 저점을 잇는 변곡점을 그리는 것부터 했어요. 일종의 그림 그리기죠. 자, 근데 이걸 다시 이제 요새 하도 캔들 차트를 많이 보시니까 캔들 차트로 보기 쉽게 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차트로 변하면 이렇게 위에 꼬리라는 게 있어요. 아래 꼬리, 위 꼬리. 이 꼬리라는 게 있는데 이 꼬리가 이 선생님 꼬리는 빼야 되지 않나요? 라고 가끔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꼬리도 시장에서 가격이 움직인 범위잖아요. 근데 기술적 분석 차트는 무엇을 제일 존중을 하냐면 가격을 제일 존중을 해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지지저항선을 찾는데 이렇게 꼬리는 자르고 이렇게 대충 그리면 요만큼 부분이 어때요? 시장에서도 분명히 여기 움직인 가격인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 왜곡을 시키면 시장에서 유일한 팩트는 가격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왜 떨어졌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최고가 가격이 여기까지 간 거는 전 세계 누구가 다 아는데 이걸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유일한 가격을 왜곡시키면 그 가격에서부터 출발해서 매수 타점 잡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유출을 해서 어떤 확실한 사실에 근거해서 유출을 해야 되는데 이 확실한 사실마저 왜곡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기술적 분석의 그 흐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기본이 무너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지금 그리는 것처럼 어디선가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변곡점 그리기 훈련을 한 최소 30분 정도는 시키는데, 이걸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변곡점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 변곡점이 큰가요? 요 변곡점이 큰가요? 여길 1번이라고 하고 여길 2번이라고 하면 1번이 큰가요? 2번이 큰가요? 1번이 크죠. 이것보다 여기가 더 크죠. 자, 또 이렇게 변곡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변곡이. 그러면 요 지점은 변곡이 여러 개가 겹치죠. 그죠? 그럼 변곡이 크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변곡이 이렇게 크다. 여기서는 매수의 돈과 매도의 돈이 싸워서 매수의 돈이 크게 오른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무엇인가 매수의 돈이 이긴 이유가 있어. 근데 여기서 정확히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어떤 뉴스도 말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격에 있어서는, 자, 4만 얼마가 4만 2천 원이 매수의 돈과 매도의 돈이 싸워서 이긴 지점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이 이렇게 빠졌을 때 4만 2천 원 정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통했던 매수의 돈이 이겼던 그 이유가 여기에서도 한 번 정도는 더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상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다른데 이런 데서는 매매를 안 하고 어떤 데서 매매를 해요? 여기서 매매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수백 년 동안 내려온 더블 바텀, 즉 이중바닥. 이 이중바닥의 반대는 뭐냐? 더블탑. 더블탑에서는 매수 후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50, 60, 7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항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기술적 분석의 근본은 매수 타점을 찾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변곡점을 그리는 이유는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럼 뭐 그 지지선에서 다 올라가나? 아니지. 지지선에서 다 올라가면 죄다 이거 하고 있겠죠. 에? 근데 그게 100%가 아니라 어떤 지지선에서는 올라가고 어떤 지지선에서는 올라가지 않더라. 그러니까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지지선을 여러분들이 찾는 노력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지지선을 찾아서 여러분들도 이제 뭘 해요? 장영환이가 한 말이 맞는지, 그래 한 50개 찾아보자. 정말 올라가는지. 그게 확률이 반만 돼도 어때요? 엄청 좋은 거죠. 나는 승률이 8, 90%야 이러는데 계좌는 마이너스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10개, 20개, 30개, 50개를 찾았는데 매수 상승 확률이 높으면 자기 스스로 신뢰가 가야 안 가요? 가죠. 100개를 찾았는데 50개야. 그러면 그 지점을 눈 씻고 찾아보면서 그 지점이 올 때만 되면, 다른 때는 매매를 안 하지만 그 지점이 오면 매수하고 스탑을 짧게 놓는다 이거지. 왜? 실패했을 때 짧게 터지고 먹었을 때 많이 먹을 요량으로. 그건 누구나 다 드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수하려고, 그러니까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변곡을 긋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다? 지지선을 찾기 위해서다. 근데 그 지지선을 찾기 위해서, 지지선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매수 후 상승 확률이 높은 지지선은 어떤 지지선입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변곡점을 먼저 그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 변곡점 그리라 그러면 잘 못 그리는 분들도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변곡점을 딱 제대로 정확하게 그리면 요게 딱 맞춰지죠. 그죠? 자, 여기하고 그러면 매수 타점이 언제냐? 이때예요. 그럼 매수 타점이 정확하게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를 저가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여기, 즉 4월 8일이 포스코 DX의 매수 타점이었어. 야, 떨어졌잖아. 에?
떨어졌잖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자,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죠. 자, 여기 저가가 42,100원이었어요. 그 다음날 고가가 얼마입니까? 46,850원이에요. 그러면 42,100원에 샀다고 안 하고 44,000원쯤에 샀다고 해도 그 다음날 46,850원이면 2,800원, 2,600원이 올라간 거예요. 몇 프로 올라간 거예요? 4% 올라갔어요. 내가 산 가격이 대충 여기에서 이날의 이중바닥이 얼마예요? 이쯤에 사서 여기까지 올라간 게 4%예요. 60분봉 차트에서 보면. 그러면 4% 올라가면 제가 뭐라고 하냐? 2에서 3% 올라가면 30에서 40%는 비중을 끊어라. 그리고 매수를 어떻게 해라? 손절이 이 밑에 있는 걸 어떻게? 본전으로 올려라.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손실을 입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매일 보는 전제가 돼야 돼요. 이 가격을 매일 매매를 하는 걸 보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을 때 좋아만 하지 말고 어때요? 빨리 챙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아주 타이트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항공우주라고 우리 제자분들 매매 일지가 나와 있어요. 이것보다는 뭐랄까 하이비전 시스템을 먼저 하죠. 하이비전 시스템 보면 자, 제자들이 제가 고른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과거 시점에서 지지저항선 찾는 훈련을 하고 제자들이 선생님 이거 이중바닥이에요. 여기 이렇게 매수 디버런스도 조그맣게 났어요. 자, 이거 한번 사볼까요? 오케이, 잘 골랐어. 사. 그래서 25,500원에 샀어요. 25,500원에 언제 샀냐? 이날 샀어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중바닥이니까. 그래서 25,500원에 그 다음날 언제? 4월 29일. 매매일지 보면 다 나와요. 그러면 4월 29일 날 25,500원에 사고 스탑을 21,100원에 놨어요. 그럼 몇 프로? 저기죠? 1.7% 정도? 수수료하고 세금까지 합쳐서 2%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샀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됐어요. 재수가 좋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 줄 알고 샀어요? 아니에요. 그냥 배운 대로 이중바닥에 아까처럼 포스코 DX처럼 4%만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10%가 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야 22,000원에 40% 팔어. 100만원씩 샀어. 응? 그래서 100만원씩 사고 25,500원에 사서 22,000원 파니까 얼마 번 거예요? 1,500원 번 거죠. 7%를 벌었어요. 재수없게 하루 만에. 7%에서 40% 챙겼어. 그리고 이제 스탑을 얼마에 놨어? 매수가가 25,000원인데 21,000원에 스탑을 놨어요. 그러면 혹시나 이날 가격이 떨어져도 그 다음날 떨어져서 21,000원을 치면 나는 2.5%가 이익이 확보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응? 7%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중은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줄여놨어. 나는 털려도 2.5% 먹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더 버텼어. 이틀 버텼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왜 버틸 수 있었느냐? 나 이미 여기다 스탑 놨어. 아쉬운 거 없어? 나는 7% 벌써 해먹고 어떻게 해요? 이미 2.5%는 챙겨놨잖아. 60%에 대해서는. 아쉬운 게 없으니까 버틸 수가 있어 없어? 버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어. 여기 보면 뭐냐? 이중바닥의 반대예요. 무슨 시점? 더블탑. 이게 25,500원에서 23,750원 올라가서 거의 18% 올라간 거예요. 그 여기서 어떻게 해요? 또 40% 해먹었어. 그리고 스탑을 이제 23,000원 밑으로 바짝 붙여놨어요. 그러면 나는 40% 이익 실현하고 또 요번에 40% 이익 실현했어. 얼마 먹고? 18% 먹고. 40만 원에 대해서 18%면 얼마예요? 네? 한 7만 원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7만 원 먹고 23,000원 밑에다가 스탑 놨으니까 25,500원에 23,000원이니까 2,500원을 주당 건졌죠. 벌써 11%는 나는 확보해 놓은 거야. 나머지 이제 비중 20만 원에 대해서는, 20%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화요일 날 내일 돼서 가격이 더 쫙 올라갔어. 여길 쳐도 나는 10% 확정을 해 놓은 거야.
11% 확정을 해놓은 거야. 근데 안 치고 쫙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거의 한 40%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재수지. 운이 좋은 거지. 그렇게 아까 포스코 DX에서는 한 그러니까 3% 정도만 먹고 나머지 비중 손절해 나와서 얼마 못 먹었어.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또 이익을 실현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산 게 DB 하이텍이에요. 제가 산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자, 여기도 보면 어때요? 여기서 이중바닥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줄 매수디번스가 나왔어요. 여기서도 매수디번스가 나왔어요. 이렇게도 매수디번스가 나왔어요. 이걸 다 훈련을 받았어. 선생님, 이 친구들이 여기서 샀어요. 얼마에? 48,000원에. 그리고 스탑을 40,000원에 놨어. 그러면 2%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또 샀단 말이야, 한 종목을. 그래서 가격이 그 다음날 이렇게 올랐어요. 얼마까지 올랐어요? 48,000원에 샀는데 42,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럼 48,000원, 42,000원까지 올랐으면 1,200원이 오른 거죠. 그럼 몇 프로 본 거야? 한 2.7% 본 거예요. 2.7%에서 어떻게? 왜 팔았냐? 여기서 여기 저항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평선 저항선이 있으니까 또 30% 어떻게? 팔아먹었어. 100만원어치 사서. 그리고 스탑을 이제 48,000원으로 바짝 올려붙였어요. 나는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70% 비중에 대해서는, 70만원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없어. 그 다음날 가니까 어떻게 됐어? 안 쳤지, 아직? 그 다음날 쫙 올랐어. 또 그 다음날 이렇게 43,000원까지 올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스탑만, 내가 이전에 하이비전 시스템에서 번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48,000원에 이제 어떻게 해요? 본전에다 스탑 넣고 내일 또 장이 어떻게 열릴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매매 훈련을 계속 하면서 하방을 자꾸 막는 걸 하면 여러분들 절대 안 깨져요. 초보도 마찬가지야. 근데 욕심이 디글디글해서 난 빨리 많이 돈을 벌고 싶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복권을 사야지 주식을 하지 말고. 토토를 하든지. 예?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5년, 10년, 20년 하실 용의와 그런 열정이 있다. 그럼 이걸 배워서 확률 게임으로 한 종목당 100만 원 하다가 한 종목당 200만 원, 돈을 버니까 200만 원을 올릴 거 아니에요? 돈을 또 벌어서 한 종목당 300만 원. 그래서 한 종목당 1,000만 원을 하는데 한 종목당 100만 원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과 똑같은 개념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한 종목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를 그렇게 여유 있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노후 생활이 즐거워진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이 사람들이 지금 100만 원 갖고 매매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2%도 벌었어요. 요새 같은 장에. 그럼 애게 100만 원 갖고 12%면 12만 원 하냐. 그죠? 12만 원 벌어갖고 뭐 내가 1,000만 원 한 방에 쏘면 10만 원 금방 벌 수 있잖아.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100만 원 벌면 이 사람이 종목 돈을 늙겠어요? 안 늙겠어요? 나 자신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돈도 벌어. 그러면 200만 원은 늙어도 돼. 왜? 100만 원에서 내가 한 20만 원 벌었으니까. 그러면 20만 원 번 여유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200만 원은 늙어서 그래 200만 원에서 1%씩 깨져도 2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제 200만 원씩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조금 늙어서 여러분들이 매매 경험을 쌓는데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해요. 이런 훈련을 거친 다음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지금 이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례는 이제 앞으로 계속 제자들이 매매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 자, 오늘 배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가격 차트를 분석하는 것. 기술적 분석을 하는 목표는 오로지 하나다. 뭐다? 지지저항선을 찾는 거다. 자, 지지저항선을 찾는데 눈으로만 봐서는 절대 여기에서 내가 매매할 엄두가 안 나. 수백 개를 찾다 보니까 내가 이걸 찾아서 그래 예전에 이걸 수백 개를 찾았는데 이중바닥이 과연 승률이 50%였어. 그런 믿음이 생길 때에만 내 돈을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이중바닥에서 나도 매매해야지? 그러면, 또 거기다가 큰 돈을 매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죠? 확신도 없어. 그리고 괜히 큰 돈 했는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했는데 1% 깨지면 얼마예요? 20만 원 아니야? 그렇게 두세 번 꺼지면 돈 100만 원이 된다고. 그럼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요. 그냥 제풀에 나자빠 떨어져. 이중바닥이 황금알을 낳는 거의 저기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돈을 하지 말고 작은 돈을 갖고 실력을 쌓으면서 여러분들이 차츰 나아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 자, 지지선을 찾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중바닥이다. 근데 이중바닥, 지지선에서 어떤 특징이 먼저 나오는 게 있냐? 요런 도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이게 뭐다? 요런 봉, 도지. 요런 봉, 도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도지가 나올 때 어때요? 가격이 도지가 나온다. 그럼 도지라는 게 뭐냐? 이렇게 캔들에는 제가 캔들을 잘 안 보지만 캔들을 보면서 느낀 게, 발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아래 위 꼬리가 있어요. 요 검은 부분을 몸통이라고 하고 요 꼬리를 꼬리라고 해요. 근데 도지가 뭐냐면 지금 여기 제가 요렇게 표시했던 이런 것처럼, 여기서 표시했던 요런 봉처럼, 또는 요 봉이죠. 요런 봉처럼 몸통이 작고 아래 위 꼬리가 긴 걸 도지라고 하는데, 이 도지의 특징은 뭐냐? 도지라는 건, 자, 가격이 하루 왼종일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다 끝났어. 자, 그러면 이 캔들바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하루 중 거래량과 가격 범위가 제일 많이 움직인 부분을 이렇게 몸통으로 어떻게 해요? 감싸요. 그리고 잠깐 삐죽 이렇게 나왔던 것들을 뭘로 해요? 꼬리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봉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몸통이고 이게 꼬리야. 근데 몸통의 길이보다 아래 위 꼬리가 더 길어. 이 얘기는 뭐냐면, 정상적인 가격의 움직임이나 거래량보다 비정상적인 가격의 움직임이나 거래가 더 컸다 이 말이야. 그 의미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비정상적인 거래가 많았다. 그건 매수와 매도가 어떻다? 아주 격렬하게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렇게 보면 장대양봉, 장대음봉 이렇게 있는 건 어때요? 몸통이 훨씬 길고 아래 위 꼬리가 작죠. 근데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뭐가 나와? 도지가 나온단 말이지. 여기서도 뭐가 나와? 도지가 나와. 이 도지가 나오면 어떤 징후가 있냐면 변곡의 징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가격이 이렇게 가격이 여기서 빠지고 올라가다가 도지가 연장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변곡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더 이상 가격이 안 올라가고 이렇게 쫙 빠지는데 이게 크게 이렇게 빠지는 케이스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가격이 올라갈 때 도지가 나오니까 역시 변곡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빠졌어.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오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 도지가 나오고 다시 가격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도지가 나온다는 건 변곡의 징후가 있다. 근데 도지만 가지고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는 훈련 중에 이중바닥을 찾는 훈련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죠. 여기 이렇게 쭉 보니까 어때요? 이중바닥이죠. 자, 이중바닥은 이렇게 W자라고 하는데 이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자, 이렇게 설명을 딱 해서 이중바닥인데, 여기 보니까 이게 뭐가 나왔어? 이중바닥이라는 지지선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어? 도지가 나왔지. 도지가 나오면, 아니, 위에서부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도지가 나오면 변곡의 징후가 있다고 했는데 이중바닥이라는 지지선과도 맞물려 있어. 그럼 변곡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리스크 대비 리턴이 어때요? 큰 지점이기 때문에 이날 매수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인과관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부지런히 변곡점 그리는 훈련을 하면서 정말 도지가 나오고 올라갔네. 도지가 나오고 내려왔네. 도지가 나오고 올라갔다가 도지가 나오고 내려왔다.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도 보면 이중바닥의 반대는 더블탑이에요. 더블탑에서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가격이 잘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도지가 나와서 가격이 쫙 올라갔죠? 자, 여기 딱 떨어지는데 여기도 도지가 나왔어. 도지가 나오니까 이제 보자고요. 이렇게 하나씩 가볼게요. 도지가 나왔어. 가격이 올라 도지가 이거 도지가 나왔어. 근데 어디서 나왔어? 이평선이라는 지지선에서 도지가 나왔어. 그러면 더 이상 가격이 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한 칸씩 가봐. 올라가죠. 그죠? 여기 올라갔는데 그 가격이 꾸역꾸역 올라왔어. 근데 도지가 또 나왔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 더블탑이라는 저항선과 맞물리네. 그럼 빠질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빠질 수도 있다는 확률을 내가 알면 여기서 샀든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는 거의 한 70%, 8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해놔야 돼? 안 해놔야 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스탑을 최소한 본전 이상으로는 어떻게? 올려놓는 전략을 펼쳐야지. 왜? 확률이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 그거는 30% 가지고 어떻게 해요? 향유를 하란 말이지. 예? 주식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매도라 그랬잖아요. 왜 매도가 어렵냐? 매도는 욕심을 끊는 행위이기 때문에. 욕심을 끊는 건 뭐예요? 본능을 끊는 거예요. 본능을 끊는 건 훈련으로밖에 안 돼요. 일반 사람이 본능을 억제한다? 쉽지 않아요. 훈련을 해야지. 응? 또는 습관이 돼. 농사 짓는 분들은 어때요? 아침에 새벽 4, 5시에 일어나잖아. 그게 그 사람들은 더 자기 싫어서 그런 거야? 아니야. 훈련을 그렇게 하고 그게 훈련을 거듭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습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라고.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습관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차이란 말이지. 그럼 이런 확률을 내가 알았을 때 돈 놓고 돈 먹게 하더라도 어때요? 70%는 끊고 스탑을 본전에 놔. 올라가면 30% 갖고 이렇게 향유를 하면 돼. 그리고 항상 어때요? 내 스스로 종목 선정을 하고 매수 타점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이번에 누구한테 종목 받은 걸로 효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를 100만 원 샀는데 150만 원까지 갔어도 안 파는 거야. 왜? 이게 더 가야지 나는 여태까지 마이너스 났던 거 어떻게 다 회복하고, 또는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내가 가더라도 다음번에 이런 종목을 나한테 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배팅에 목숨을 거는 도박을 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종목을 선정할 수 있고 매수 타점도 내가 얼마든지 골라서 할 수 있어. 종목은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쏟아져. 배우기만 하면.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컨디션 좋은 걸 골라서 매매를 하면 되는데 나는 다음이 없잖아. 왜? 내가 공부하고 준비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박이 되는 거지. 근데 나는 다음이 있고 내가 스스로 그런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이번 기회에 목매일 필요가 없어. 앞으로 이거 10년, 20년, 30년 할 거야. 그럼 여기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럼 챙겨야지. 챙겨서 뭘 만들어? 꿀단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블탑에서 하고 스탑을 본전에 올려놨더니 역시나 이렇게 빠져서, 자, 여기서 똑같이 샀는데 왜 올라갔다 빠졌는데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지금 여기서 샀는데 마이너스야. 이유가 뭐야? 예측을 잘해서 그래요? 절대 아니거든. 무슨 예측이 예측. 물론 저도 살 때 어떻게 해요? 올라가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사요. 하지만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엔 대비를 더 철저히 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사실은.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신도 못 맞추는 걸 내가 어떻게 다 맞춰. 그리고 예측이라는 건 항상 틀릴 수 있다는 전제가 내포가 돼 있는 거야. 응? 내가 뭐라고 100%를 다 맞춰. 이건 머리가 좋아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 자, 그래서 이런 이중바닥들을 찾아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랬죠. 자, 여기서도 어때요?
여기서도 요만큼 올랐잖아. 그죠? 그때 조금 해먹고 나오고, 이렇게 많이 오르면 많이 해먹고 나오고. 물론 이중바닥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빠질 수도 있어. 그때 이때는 어떻게 해? 손실 1, 2%만 보고 나오면 돼. 줄 때는 작게 주고 먹을 때 크게 먹자.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을 한번 달아주세요. 그럼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볼 테니까. 자, 그렇지 않다면 이런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첫 번째 뭐다? 도지의 중요성. 이 강의는 사실은 이제 여기 이건복 작가님한테도 강의를 열어드렸는데, 매수의 정석이라는 온라인 강의에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게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사실 강의만 보면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 이제 짚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10년치, 여기 이 데이터를 누르면 한 10년치 전으로 쫙 가요. 그러면 끈질기게 하루 왼종일, 하루만 이런 뭐요? 변곡점 그리는 훈련을 하면서 여기서 보니까 내려오다가 요 이평선 지지선에서 뭐가 나왔죠? 도지 나왔죠. 도지 나오고 가격이 쫙 올라왔어.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현명하게 하려면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가는 거야. 여기서 역시 도지 나오니까 꺾이네. 그런 걸 확인하고 여기서 또 뭐 나왔어요? 지지선에서 도지가 나왔죠. 올라가겠네? 올라갔어.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이 이평선도 지지저항선의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100%는 아니더라도 70, 80%는 맞다 이 말이지. 맞아 떨어져 가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한 걸 가지고 검증을 해나가면서 셀프 컨피던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새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그러한 과정이 계속 거듭되다 보면 어때요?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저거 맞네? 나도 저거 알아? 그리고 실제로 매매할래 봐. 손절을 안 나. 혹시나 해갖고. 근데 이렇게 빠지는 것도 봤잖아요. 손절 안 나서. 어떡할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돼? 내가 돈을 갖고 시장에 갑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시장이 해주는 대로 발해야 돼. 의리돼 갖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게 이런 변곡점 그리는 훈련을 하면서 뭘 해요? 이평선, 지지선이나 이런 데서 도지가 나와서 여기 올라갔다가 저항선에 걸쳐서 도지가 나오고 그때부터 쫙 빠지기 시작하죠. 도지 나오고 어때요? 올라갔네? 이런 도지가 나올 때는 지지저항선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빠져서 올라갈 때 여기서는 뭐가 있어? 이평선, 지지선, 저항선 있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도지가 나왔어. 못 올라가겠네? 왜? 저항선이 있잖아. 이평선이라는 저항선이 있잖아. 내려왔어.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평선이라는 뭐가 있어? 저항선에 부딪히고 가격 빠지잖아. 왜? 도지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변곡을 보면서 지지저항선, 이평선, 지지저항선과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뭐를 해요? 지금 말씀드린 W자 찾기. 이중바닥. 여러분들한테 그냥 암울한, 막연한, 애매모호한 지점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이중바닥을 찾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요 지점, 이중바닥에 해당되는 그 봉에서 뭘 찾아요? 여기서도 봐봐요. 이중바닥을 찾는 이유가 요거랑 딱 부딪히는 첫날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 도지 나오고 이중바닥 지지선에 닿았죠. 이 날짜가 뭐야? 매수 날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찾는 훈련을 하면 이게 첫날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고 이튿날 올라가는 케이스도 3일째 돼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첫날이 아니래도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올라가네. 그런 걸 보면서 셀프 컨피던스를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부터는 이중바닥 찾는 예를 보여드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지난 한 주 동안 또는 여태까지 우리 제자들이 이중바닥에서 매매한 케이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중바닥 훈련을 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그런 사진을 찍어서 딱 올리시면 제가 지난번에 갖고 왔던 책 있죠? 미국 주식 매수 타점 완전정보. 그걸 또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선물로 드릴 테니까 댓글에 이중바닥 찾은 화면들을 찾아서 한 번씩 딱 올려봐 보세요. 그럼 가장 많이 찾으신 분은 공부도 많이 되고 저한테 피드백도 받고 그 다음에 책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중바닥을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게 매수 디버전스. 이게 엄청 중요한 매수 포인트를 유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매수 디버전스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면 이중바닥과 겹쳐서 어마어마한 매수 후 상승 확률이 높은 지점을 매매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다음 시간에는 실제 차트, 한국 주식 또는 미국 주식에서 여러분들한테 사례들을 보여줄 거예요. 옛날 게 아니라 옛날 건 한두 개. 중요한 건 현재잖아요. 옛날 걸 자꾸 찾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시점이 제일 중요하지만 현재 시점에 그런 차트를 처음부터 찾으라고 하면 잘 못 찾아. 하지만 과거 시점에서 그런 차트를 자꾸 찾게 하면 이제는 현재 시점에서 그런 차트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지. 한 100개만 찾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매수 디버전스 찾는 능력이 생겨요. 100개 찾아서 한 90개 이상만 맞춘다.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중바닥과 매수 디버전스가 결합된 그런 매수 타점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훈련해서 댓글에 올리면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책도 한 권씩 선물로 드릴 테니까 제발 헛욕심 피우지 마시고 이걸 정말 오래 할 생각이라면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저는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피땀 흘려 번 돈이잖아요. 노후에는 돈을 안 깨지고 지키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만 밟으면 제 말을 믿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한테 배운 제자들을 제가 대면도 시켜드릴 수 있어요. 왜냐?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경제 잘 몰라도 돼요. 저도 몰라요, 사실. 그거 올라갈지 뭐 금리가 떨어진다 그래서 뭐 고용지표가 좋다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갔지만 내가 가진 주식 안 올라가면 끝장이잖아. 그거 뭐하러 해요, 머리 아프게. 나도 그러면 경제학 박사가 다 돈 벌어야 되게. 근데 왜 교수 자리 찾아다니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경제학 박사들이 경제를 그렇게 잘하는데 주식해서 돈 벌면 되지.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이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지점을 찾고 매매 훈련을 거듭함으로써 얼마든지 확률 게임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사례를 하나씩 보따리를 풀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허황된 욕심 버리시고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